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이들, 그러니까 유아 시기 때 어떤 교육을 많이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와중에 보통 아이들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학습지에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아이들 보통 교육을 하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부모가 직접 아이가 저학년 때까지 가르치는 경우. 두 번째, 좀 많이 하는 거죠. 학습지. 세 번째, 공부방. 공부방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나 뭐 이게 좀 고학년 때도 그렇고, 많이 가기는 해요. 근데 유아 때는 거의 유치원에서 다 해결을 하니까는 공부방에 가지는 않죠. 네 번째가 학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가외예요. 이 모든 게 부모님이 직접 가르치는 것 빼고는 나머지 경우는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하다가 정 안 될 때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이 네 가지가 있어요. 학습지, 공부방, 학원, 가외.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들 선택 권한 없이 그냥 초반부터 시키게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하다가 실패를 했을 경우 아이가 그게 기억 속에 남아요. 공부방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학습지로 가고, 학습지로 가다가 실패를 하면 학원으로 가요. 또 그것도 실패하면은 가해를 하는데, 이게 고학년이 되거나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올라갔을 때 아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그때부터 공부를 하고 싶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었을 때 하려고 하면은 초등학교 때 이 실패했던 경험이 떠올라요. 그래서 저번에 학원 다녀도 안 됐는데, 공부방 다녀서도 별 효과가 없었는데, 학습지? 그때 그냥 뭐 문제도 제대로 안 풀고 안 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남아서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부모가 직접 하다가 정 안 될 때, 아이가 뭔가 필요를 할 때 그때 해주는 게 원래는 옳은 거예요. 그런데 보통 모르죠, 다들. 모르고 하는 거니까. 뭐 이것저것 갈아타고 이런 것들은 아이한테 안 좋은 경험이 쌓일 수가 있어요. 학원도 여기 다녔다 저기 다녔다, 학습지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안 좋으면 뭐 바꾸면 되는구나 라고 이런 인식을 갖게 할 수 있으니까는 자주 바꾸는 건 안 좋고, 웬만하면은 부모님이 직접 해주시다가 정 안 될 때 그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와중에 학원 외에 많이 하는 게 학습지예요. 그리고 학습지와 또 병행하면서 공부방도 하기는 하는데, 이 학습지의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학습지를 한 4년 정도 했어요. 어디서 했는지 말씀을 못 드리고, 학습지를 한 4년 정도 했는데, 4년 정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학습지를 하는 그 부모님 유형이 있고, 또 학습지를 하시는 그 교사님들이 기본적인 아이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안 잡히고 그냥 무조건 영업 위주로 해서 한 아이한테 최대한 많이 끌어올리는 거, 이런 것들을 또 지사에서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양의 학습지를 하다가 학습장애도 일어나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보통 학습지 교사들이 많이 가르치는 나이가 3살 때부터 한 7살? 초등학교 2학년 넘어가면 싫어해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이 학습지나 아니면 그 공부 스타일, 또 아이들 뇌 타입, 뭐 그런 것들은 모르죠. 학습지 교사들이 그런 건 잘 몰라요. 하여튼 이런 거의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부터 슬슬 일찍 유아 시기 때부터 시킨 아이들이 학습 장애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서로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패라고 그러죠. 그것도 굉장히 힘들고, 유아 시기에 비해서 고학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시간 더 오래 걸려요. 예를 들어서 학습지 한 과목에 15분이다. 그러면 네 과목이면 1시간이어야 되는데, 유아 아이를 네 과목을 하면서 1시간을 어떻게 해요? 못 해요. 그러니까는 한 30분 동안 네 과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는 내 과목을 하려고 그러면은 40분, 50분이 걸리고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학습지 교사 입장에서 보면은 어린 아이들을 두 집을 갈 거를 같은 과목을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2학년 넘어가고 그러면은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도 학습지를 하면서 어린 아이들도 했는데 이걸 하다가 제가 이제 그때 연구해왔던 뇌학습이 그때 완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망가지는 게 막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시기에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학습 장애가 일어나고 잘 못하고 또 부모가 너무 강제로 시키고 이런 부모 성향들도 막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는 막 아이들이 안쓰러운 거예요. 막 공부를 막 너무 많이 하고 이런 아이들 보고 또 강제로 시키려는 부모 또 너무 강압적인 부모 알게 모르게 정서적 학대를 하는데 제가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지. 일개 학습지 교사가 뭐 아이들 뇌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유아 아이들보다는 그냥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이렇게 학습지를 좀 많이 해주고 중학교 이상 아이들은 이제 수학이나 영어밖에 안 해요. 또 제가 또 일본어를 했었으니까 또 일본어 이렇게 세 과목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저는 돈 번다는 생각보다는 아이들을 좀 가르친다는 그 생각으로 수학 같은 거 한 과목을 해도 제가 토요일로 빼고 수학을 가해식으로 1시간 반씩 봐주고 또 영어도 그렇고 그렇게 해줬긴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역시 돈이 안 벌리니까는 학습지 하면서 한 3천만 원 정도 마이너스를 치고 나왔어요. 좀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시스템이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저 때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입회를 못하면은 이제 좀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많아서 한 4년 동안 하면서 한 3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나왔어요. 일단은 그 뭐 제 개인적인 얘기고 이 학습지를 하는 부모의 특성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맞벌이일 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를 공부를 시켜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학습지를 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는 공부방을 보내든지 이렇게 해요. 두 번째 아이가 유아가 됐는데 그때 임신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갓난아이가 생겼는데 육아를 해야지 갓난아기. 그러다 보니까는 이 큰애한테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예, 애기 뭐 이렇게 찡얼찡얼거리면은 또 애기 봐줘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바쁘니까 큰애한테 신경을 못 쓰니까 이제 학습지만 딱 시켜놓고 또 아이가 한 거에 대해서 또 신경도 못 쓰고 그냥 시키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부모님이 직접 아이를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아이를 가르치다 보니까 손이 먼저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는 또 못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랑 나랑 안 맞는구나 해가지고 학습지를 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이거는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해? 우리 무슨 학습지 하는데 애가 조금 해. 아이마다 성향이 다 틀린데 또 맞는 아이가 있고 안 맞는 아이가 있는데 옆집 아이는 잘 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학습지 하는데 나 뭐뭐 학습지 해. 그러면은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해서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옆집 아이가 하니까 따라서 해요. 이번에는 조금 진상고객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학습지를 하는데 학습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학습지 첫 입회를 할 때 막 사은품 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사은품으로 막 애들을 꼬시는 거죠. 그 사은품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달마다 갈아타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2달마다 계속 다른 학습지를 갈아타요. 그러면서 그 사은품만 딱 먹고 그만두고 사은품만 먹고 그만두고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아는 사람이 학습지 교사야. 그러면은 자기 나 학습지 교사 하는데 한번 시켜. 저기 대충 1달 2달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도 되니까는 해. 근데 이게 타 지역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입회권으로 올라가고
이제 다른 선생님이 받고 이 사람이 이제 하다가 안 하고는 저 사람 퇴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받은 선생님이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또 회사마다 다르니까. 근데 저희 회사나 아니면 그때 시스템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했을 당시에는 좀 심한 학습지 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다 돈을 대줘요. 그러면서 해.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얘기해서 한 2주 후에 그만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또 잘 맞아서 또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좀 옆에 내가 아는 지인이 하라니까는 그냥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란다고 그 선생님이 오는 건 아니고 또 다른 선생님이 와요. 그 지역 담당 선생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아이가 이것저것 해봤는데 학습지가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랑 학습지랑 코드가 맞을 때 그때 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봤을 때도 아이가 다른 학원 다니고 이런 것보다 학습지가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학습지를 그냥 학원 보내는 비용만큼 해요. 그리고 아이가 또 학습지 하는 걸 또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성적이 조금 잘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학습지를 한다고 학습지를 시키기만 하고 부모님 피드백을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간 다음에 매일매일 아이가 그 할당량을 했나 선생님이 월화수목금토일 써주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했는지 저녁에 항상 체크를 하시고 채점 꼭 해주시고 아이가 틀린 부분에 관해서는 그 틀린 부분에 관해서만 부모님과 얘기해야 되는데 가끔 부모님이 너 이거 왜 틀렸어? 그러면서 막 혼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려면 하지 마세요. 그냥 채점만 해주시고 학습지 선생님 맡기고 학습지 선생님 하는 거 옆에서 보고 좀 배우세요.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근데 학습지 선생님 뭐마다 이제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시간이 촉박하니까는 막 그냥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스타일을 한번 잘 보시고 좀 잘 가르치는 것 같다 그러면 옆에서 보시고 좀 따라 하면서 이게 아이들을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7살 이전까지는 학습지를 하는데 너무 많이 하면은 아이들이 학습장애가 생겨요. 뭐 할 수 있겠지 하고 하는데 아이들 집중력이 7살 이전은 기껏해야 10분, 20분? 운의 아이들은 10분, 잔의 아이들은 20분. 이 정도까지 되는데 학습지에 한 과목당 15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15분에 5분은 그 전에 했던 거 교재 보고 5분 가르치고 5분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르치는 거는 5분이에요. 5분. 그래서 15분인데 두 과목을 하게 돼 버리면은 약 5분 정도는 이제 피드백 시간을 가져. 두 과목이니까 5분에서 7, 8분 정도는 피드백 시간을 갖고 어차피 이거 두 과목을 하나 세 과목을 하나 상담 시간은 비슷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교육 시간인데 두 과목이면은 30분이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빠지니까 한 25분에서 한 20분 정도 이 정도로 빠져요. 그래서 아이들 집중 시간에 맞춰서 6세 이전에는 한 두 과목 정도가 괜찮아요. 더 많이 해버리면은 아이가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잘못하면 학습장애가 생겨요. 그러니까는 적은 과목이 좋아요. 특히 교사들이 보통 보면은 제일 좋아하는 나이대가 3살, 4살, 5살 요 나이대요. 요 나이대 아이들한테 최대한 많이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뭐 한글, 수학, 뭐 창의성, 뭐 동화책 이렇게 해서 한 5과목 정도를 끌어내요. 그런데 이 5과목 아이가 할 수가 없는데도 5과목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아이가 한글을 빨리 읽으면은 유아 시기 때 한글을 빨리 읽으면은 문제가 생겨요. 뇌회로에. 수학도 마찬가지. 덧셈 뺄셈을 빨리 시작을 하면은 뇌회로에 또 문제가 생기면서 사회성 교육이나 아니면 창의성 교육이나 이런 관련된 뇌세포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는 교육을 하면서 줄어드는 건 아니고 아이가 한글을 읽는 당시 또 아이가 덧셈 뺄셈을 하는 당시 이게 7살 이후에 하면은 정상적인 나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5살, 6살 이전에 아이가 한글을 떼거나 아니면 덧셈 뺄셈을 했을 때는 운의 창의성에 관련된 뇌가 줄어들어요. 생각하는 뇌도 줄어들고 사회성에 관련된 전체적인 뇌 분포가 망가져요. 그래서 아이가 사회성도 줄어들고 상상력과 창의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비전을 보는 능력, 예술성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는 이게 빨리 한다고 좋은 건 아닌데 학습지 교사 입장에서 보면은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조금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거는 제 학습지 교사들이 보면 싫어하겠네. 5살 이전에는 두 과목이 적당해요. 근데 학습지 교사든 학교 선생님든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아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선생님이에요. 아이가 망가지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하는 교육이 이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뭐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쁘겠지만은 아이를 위해 존재하는 게 선생님이에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이가 제대로 되는 게 목적이고 보통 학습지 교사들은 그 아이가 3학년 이후에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고학년을 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배웠던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눈으로 다 봐왔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하거나 부모가 너무 강압적이거나 이러다 보면 아이가 막 망가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부모는 너무 안쓰럽고 막 그런 것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계속 3점포로 빠지는데 5살 이전에는 동화책하고 창의력 학습지만 하세요. 창의력 학습지도 되게 많아요. 뭐 땡땡 학습지에 뭐 피자라는 학습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만들기 같은 거 아이들하고 교구 가지고 노는 거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차라리 그런 학습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동화책 같은 경우도 너무 아깝다 싶으시면은 선생님이 읽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동화책만 시키세요. 그러면 한 만 원 정도 할인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학습지 2군데 정도에다가 동화책을 시키세요. 그래서 동화책만 받으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책을 전집으로 사지 마시고요. 이렇게 매번 오는 학습지에서 나오는 동화책을 아이한테 읽어주세요. 그러면은 아이는 좋아하는 책만 읽어요. 전집으로 뭐 100권을 샀다고 해도 아이가 좋아하는 책은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공룡이나 자연에 관련된 거,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뭐 신데렐라, 공주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만 보게 되고 나머지는 안 봐요. 그러니까 전집으로 살 필요가 절대 없어요. 따로따로 오는 거, 그냥 매주 오는 거, 이런 걸 해야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져요. 그리고 6세 이후에는 아이들의 뇌 활동에 따라서 이제 한 과목 정도를 더 추가해주고 집중력에 따라서 한 과목을 더 추가를 해줘요. 근데 아이가 집중력이 안 된다 그러면 추가를 하지 마세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운해 타입이니까는 학교 교육을 빨리 시켜버리면은 이런 아이들은 뇌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시키지 마시고 뭐 한글에 일찍 떼고 책에 관심이 있다 이런 애들은 어차피 일찍 뗐으니까 그냥 예습 차원, 그냥 딱 예습 차원으로만 아이들 수학에 관련돼서 딱 도형이나 아니면 수세기 정도만 가르치세요. 6세 때는. 덧셈 뺄셈 하지 마세요. 덧셈 뺄셈을 하는 순간 아이의 우뇌는 끝나버려요. 더 이상 발달을 안 해요. 그러니까는 6세 때 덧셈 뺄셈 가르치지 마시고 수학, 예비 수학 차원에서 수세기, 수읽기 이 정도만 딱 해주시고 도형에 대한 길고 짧고 크고 작고 이런 개념만 가르치시고 그 외에는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뭐 연산 시켜야 된다. 연산을 시키면은 아이는 이제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을 해요. 6세 이전에 100% 망가져요. 그러니까는 6세 이전에 절대 연산 시키지 마시고 어차피 유치원 가면은 가르쳐요. 시키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가르치니까는 강제로 시키지 말고 6세 이전에는 절대 연산 시키지 마세요. 아이들 100% 망가져요. 7세 이후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비 학교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 한글 교육을 안 한 아이들은 이때부터 시작을 하시고 이제 수학에 대해서 이제 개념이 확실히 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더하기 개념에서 1부터 5까지 정도부터 1부터 7까지 이 정도 수준만 딱 해주시고 학교를 가면 돼요. 그리고 수학을 공부를 아예 안 한 애들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 수학에 대한 개념 공부를 시키세요. 운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 수의 크기, 수의 개념, 도형의 이제 길이 아니면은 크기, 부피 이런 것들을 이제 개념을 가르치고 학교를 가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 갈 때쯤 돼가지고 우리 아이 한글도 못 읽는데 또 뭐 수학도 못 하는데 덧셈 뺄셈도 못 하는데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조급해 하시면 아이는 더 못해요. 그러니까는 학교를 가서 해도 돼요. 우리 때도 다 그렇게 했어요. 학교 가서 더하기 빼기 배우고 학교 가서 한글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하잖아요. 저도 그랬고, 저도 학교 가서 이제 뭐 학교 갈 때쯤 돼서 이제 한글 하고, 그 다음에 덧셈 뺄셈도 뭐 그때 학교 갈 때쯤 돼서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세 과목 정도가 적당해요. 또 조금 한 과목에 한 번에 하기 뭐하다 그러면 학습지를 두 개를 분류를 하셔가지고 뭐 동화책만 읽어주는 학습지랑 뭐 교구 하는 게 더 잘났다. 그런 학습지면 거기 선생님만 불러서 그것만 하세요. 더 추가는 하지 마시고, 또 여기는 수학이 괜찮다 그러면은 수학에 관련된 학습지 선생님만 부르세요. 그래서 다 따로따로 해도 이런저런 선생님들이 이제 정해진 시간에 오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선생님이 와서 날 시켜주는구나. 그리고 어머님은 항상 피드백을 해주시고, 아이가 제대로 했는지, 만들기 같은 거 해놓으면은, 제대로 해놨는지, 이런 거 해주시고. 또, 책으로 된 건데, 뭐, 피자라는 학습지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거의 만들기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 책 자체에서. 그러면은, 그런 학습지에서 잘난 것들, 이런 것들은 스크랩을 해 놓으세요. 부모님이 찢어가지고 스크랩을 해 놓으시고, 아이가 막 창의성 같은 거 뭐에 대해서 하는 걸로 쓰세요. 그러면은 애들이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썼어, 너무 괜찮아. 그러면은 그 부분 잘라가지고 스크랩해서, 아니면 학습지 선생님 가져가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는 스크랩 해줘가지고 아이들 이제 조금 컸을 때 한 번씩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아이들의 이제 히스토리가 되니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요게 7살 때까지 학습지 하는 방법이고, 7살 이후에 학습지 하는 방법은 요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학습지 하는 방법하고 같이 병행해서 부모님이 해주면 좋을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번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 부모님들 지금 학습지 많이 하는 학습지 부모님들은 밑에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시거나 하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는 댓글 남겨주시면은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학습지 2탄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